치열했던 지방선거부터 지역대학의 폐교까지 광양의 올해 주요 이슈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를 이끌 수장으로 정인화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후보 난립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는데 팽팽한 경쟁 끝에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득표율 54.59%로 당선됐습니다. 정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 중심 소통을 강조하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4주기 합동 추념식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500여 명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주최로 열린 첫 추념식이란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습니다. 광양 K-팝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국내외 관객 12,0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광양 K-팝 축제는 3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었던 광양 지역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기존 산후조리원을 철거하고 2024년까지 지상 4층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광양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과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하고 타당성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광양에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광양시는 1월에 전 시민에게 30만 원씩, 8월에는 19세 이하에게 70만 원, 이외 시민에게 30만 원씩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는 시의원 SNS를 통해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천여 명이 광양으로 반짝 전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청소년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이 의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광양에서는 기존 학교가 사라지기도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광양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2월에 폐교됐습니다. 학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오다 결국 파산됐고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했습니다. 4월에는 광양 지역 첫 특수학교인 햇살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그동안 여수나 순천으로 원거리 통학을 했던 학생들에게 맞춤별, 단계별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6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광양항과 제철소, 여수산단 등에서는 물량 반출입을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7월 광양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지속되면서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부담과 과도한 아파트 물량 공급 등이 꼽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